감탄과 냉탕을 오가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보세요.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 2016년 맨 뒤에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 수원시에서 만든 책자예요. 그때 원장님이 칼럼을 12편의 칼럼을 쓰셨어요. 흑해지에 여기 수원시 흑해지.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는 거의 뭐 이거 칼럼 할 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원장님 빠가 돼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거 읽고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도 깊게 하실 거라고는 제가 알고 있어서 제 앞에서 좀 많이 풀었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 오늘 4부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하던 대로 한번 해보고요. 저 안 되면은 또 시즌 2에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요 책자의 또 첫 페이지, 세 페이지에 보면은 또 익숙한 얼굴이 여기 또 와 계시네요. 박인규 회장님께서 계실 때 그때 사진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실존 인물이라는 게 이렇게 어디 바뀐지는 다들 아실 텐데. 자, 다음 거 할게요. 저는 국악외과 전공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보지 말아야 될 환자를 저는 봤어요. 담스메소드나 디스크 리컨스트럭션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라서 이제 쉽게 해서 구별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로컬에서 건드리면 안 돼. 이제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 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또 오늘도 지적 받은 거 있으면은 저는 또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 실제로 여기 영상에 또 나오는 거 여쭤봤더니 그거보다 이렇게 하세요 해서 지금 또 바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살짝 했는데 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아프게 아주 포인트를 좀 줘서 하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죠. 이게 지금 TMJ 파노라마 찍고 온 겁니다. 이제 간혹 TMJ 파노라마를 안 찍다가 찍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TMJ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요 파노라마 요거를 반대로 끼우시면 TMJ가 나와요. 다 겪어보신 거죠? 저만 겪었나요? 어디 갔냐? TMJ가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했더니 뒤집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걸렸다 나물었다 하는 사실은 벌써 데리러 가시네. 빨리 돌아가면서 요 진단과 관련된 요 엑스레이의 자세한 사진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귀 앞에다 대봐요. 아까 제가 만지던 데 기억나죠? 거기다가 넓은 면을 우리가 이렇게 대듯이 넓은 면을 대세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느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입을 이렇게 살살살살 벌려보세요. 뭐가 꿈틀대는 곳을 찾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꿈틀대는 거 느껴져요? 네. 그러다가 최대한 크게 벌릴 때 뭐가 툭 튀어나올 거예요.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환자분은. 움직임이 느껴지죠? 손 내리고. 그게 어디냐면은 아래턱에 이 관절 있는 부분이에요. 관절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관절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걸 크게 벌리면 앞마당으로 나와줘야 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척추에 있는 디스크랑 같은 재질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제자리에 있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못 나와요. 지금 환자분의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설명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이걸 다 그냥 뭐 따라한다거나 뭐 당연히 이제 벤치마킹 하셔도 되는데 틀린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환자분한테 하다 보니까 딱 압축이 돼서 제 나름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아까 귓구멍 앞에 이렇게 손 대고 있을 때 얘가 꿈틀꿈틀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못 나오고 이렇게 걸리면은 입을 더 이상 못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좌우로 막 빼고 있죠. 아까 TMJ 파노라마를 찍고 저는 이제 그걸 유심히 본 다음에 저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이 나온 다음에 아직 차팅을 하기 전에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교구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 못 구하실 거예요. 이거 팔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저기 두개골 그 RP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이 부분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만든 거라서 어디가 사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곤란하니까 또 못 만듭니다. 이런 교구를 사용해서 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마우스. 자,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래요. 참고로 아까 이 원장님께서 실제로 그 오토피 그 아까 슬라이딩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교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장님께도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100% 맞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조금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동기부여로는 좀 좋다고 생각해서 요 교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고, 여기 귓구멍 앞에 관절이 이렇게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입을 크게 벌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무리한 힘이 계속 오랫동안 가해지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벌어지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입을 벌어지면서 앞으로 나올 때 딸깍 이런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집어넣을 때 여기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딸깍 해야지 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소리가 나면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가 나쁜 힘이 가해지는 걸 계속적으로 된다면은 얘가 더 변해요. 이때는 조금 심각해요. 자, 이 상태에서 많이 변형이 됐다면은 입을 이 정도는 벌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못 나가죠. 자막을 조금 뺄게요. 가려서 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하품하다가 빠지죠. 그 다음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얇아지면서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입이 아예 안 벌어지거나 지금 뭐 이렇게 아예 막 그 벽돌로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가는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가면은 입이 아예 안 벌어지고 안 다물어지고.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던 선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열을 빡빡 밀고 열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상태로는 2번에서 3번 사이일 것 같아요. 뽑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지금 조금 열려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힘이 집중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까 쭉 그쵸?
습관 조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여기를 낮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얘를 이렇게 띄워줘야 돼. 입술을 띄고 있어야 돼.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얘가 최대한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자, 침 한번 삼켜보세요. 자, 이건 쉽지만 입을 이렇게 띄워봐요. 이 상태로 침 삼켜보세요. 힘들죠? 음압이 형성되면은 여기에 100%의 힘이 가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턱관절이 많아요. 여기 호두알이 생기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턱관절이 많고, 아까 원래 이렇게 침도 흐르는 사람은 턱관절이 뭔지 몰라요. 자, 제 얼굴이 안 그냥 나오니까 하면은 저는 환자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 호두알 대부분 눈썹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벌레 그건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침 흐르는 그걸 제가 환자분들한테 표현점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좀 납득이 가시더라고요. 턱이 아예 툭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떨어져 있어야죠. 그러려면 입술을 띄어야 되고, 잘 때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갈이도 하니까 이렇게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장치를 띄우고 그냥 이것만 띄우면은 이렇게 분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이 맞는 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맞는 방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계속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우선은 물리치료하고 약도 먹을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힘 좀 줄 거니까. 스프레이, 그쵸? 그거 하고, 또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우선은 왼쪽으로.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오른쪽이 여기 왼쪽이에요. 귓구멍 안에 이 관절, 얘가 앞마당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쵸? 보통 여기까지 나와요. 얘도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요 정도. 얘는 좀 걸려있어요. 완전히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매끈하지가 않아요. 네. 간혹 모자이크가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 거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뼈도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진단하고요. 하고 해야 될 것들. 그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분사신장 요법을 시행하는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설명만 했네. 교포. 고개 이렇게 하시고. 코튼롤. 가지고 왔거든요. 다 치과마다 다 있으시죠? 네. 그렇죠. 고개를 이렇게 차가운 거 뿌립니다. 괜찮아. 여기서 원장님한테 지적받은 게 너무 넓은 부분을 뿌린다라고 할 때는 근육장애일 때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관절장애일 때는 좁게 하는 게 좋다고 이따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좁은 부분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빨대 꽂아서 하면 참 좋긴 한데 이거 좀 많이 분산이 돼서 아까처럼 코튼롤 귀 막고 가능하면 많이 가리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분사신장 요법으로 보통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제가 한쪽 손으로 근데 제가 잡고 그거 확인하면서 빼고 있습니다. 그냥 딱 소리 안 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귀에서 빡 소리가 날 정도로 하고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소금 수라고 합니다. 저 너무 맛있습니다. 이 천천히 분사신장을 하고 난 후와 전을 비교를 바로 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 우리 직원이 자가 뭔지 몰라서 지금 네, 계속 헤매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 또 재밌는 표정 봐. 여기 목소리 났고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갑시다. 더 이쪽 틀어졌어요. 조금 더 나와야지. 더 48. 다시 담으세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좀 아프죠? 왼쪽 좀 아프죠? CMO가 28이었을 거예요. 하고 물리치료. MMO가 38.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한 다음에 48이고 지금 현재 거울 50 알겠지만 정도로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자, 이에다가 천천히 아래 보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쵸? 아니. 저 보세요. 고개를 지그재그로 하려고 그러죠. 이건 자, 조심하셔야 보세요. 되고. 얘가 이렇게 똑바로 넘어야 되는데,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요초를 넘을 때 똑바로 넘어야 되는데, 기우뚱. 그렇게 되면은 얘가 빠져나오는 그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 길이 똑바로 돼야 돼. 똑바로 벌리고, 똑바로 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 정도로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약간 덜컥하면 바로 또 덜컥 할 때 양쪽을 동시에 해야 돼. 자, 손 내리시고. 항상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환자분한테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할 때 이게 이제 만디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절대적인 스트레이트 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다 삐뚤어져 있고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점과 시작점과 끝점의 선을 그었을 때 가능하면 똑바로 가게끔 노력하는 그래서 항상 거울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좀 편해진 다음에는 뭐 장치 준비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물리치료를 할게요. 고개 이렇게. 이따가 3부에서 치료법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 가다 IR이랑 레이저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좀 전에 나갔다 올 동안에 그리고 이제 텐스 나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육의 자이고마의 자이고마에서부터 만디블 앵글까지 그 마세타 머슬의 시작점과 끝점의 안 부분에다가 저는 배치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만졌을 때 그 부분에 하나 붙이고 자이고마 그 꼭지점 있는 부분에서부터 만디블 마세타로 향하는 그 부분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죠? 배치 2개를 붙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 정도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참은 것 같아요. 응? 실룩실룩해요. 이러면은 심할 텐데 지금은 지금 심하죠. 그러니까 11시 반. 지금 참을만해요? 오케이. 눈금이 없어서 시계 방향으로 목면약도 드릴 테니까 좀 드시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이따가 뭐 다음 영상에는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물리치료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 맞춰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따가 그 위원장님 수업 끝난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원창 렌타 저쪽이 검사하실 때 사진 몇 가지만 나온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진 찍으시는데 하나만 기본으로 찍으시라고. TMJ 그 오픈 크로징을 찍을 거냐는 저는 뭐 꼭 찍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찍어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냥 CT 찍어버려요. 굳이.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파노라마에서 같이 찍잖아요. 오픈 크로즈. 근데 옛날에는 트랜스크라니얼 찍으라면 어떻게 찍었냐면 방사선과에서 4번을 찍어요. 가물을 찍고 이렇게 벌리고 찍고 그 다음에 이쪽 대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4번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 방사선과 텀블터 생각하시면 잘 알겠지만 파노라마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 이거보다 아래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요. 파노라마. 이렇게 들어가죠. 되게 하방에서 들어오거든요. 빔의 위치가. 근데 트랜스크라니얼은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콘다일 기준으로 볼 때 하방에서 빔이 들어오면 찍힐 때 내측면은 찍히고 외측면은 겹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상방에서 들어오면 외측면이 찍히고 내측면이 겹쳐요. 그래서 실제로 파노라마는 약간 외측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내측면을 보고 있는 거고 트랜스크라니얼 지금 외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찍을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에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벌리고 다물지만 똑같은 면을 보고 있는 거라 굳이 의미는 없어요. 단지 이제 윤 원장님처럼 이게 안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싶으면 그 찍을 수는 있는데 의지가 없고 그게 이제 그냥 파노라마에서 이상하다 모양이 그러면 저는 바로 CT 찍습니다. 굳이 환자 더 찍으라면 저 항상 노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럼 파노라마에서 이상한 게 뭐냐? 그럼 어떨 때 CT 찍을 거냐? CT에 보험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TMJ에서 CT 찍어서 보험되는 경우는 그 골관절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아주 심한 개구자, 그 강직이 의심되는, 강직이라는 게 완전히 붙어버린 거거든요. 붙어버린 게 의심되는 심한 개구자, 한 10cm밖에 안 벌어집니다. 10mm 안 벌어집니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혹관절 수술한 다음에 그 전후 비교하는 이럴 때부터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DJD 관절염 있으면 찍어도 돼요. 관절염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통 그 파노라마를 봤을 때 관절염의 모양들이 있어요. 관절염 모양이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죠. 관절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가 탁 나가고 플래트닝. 두 번째가 슈링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쪼그라든 것 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면 또 이렇게 생기고 좀 쪼그라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여기가 뭔가 좀 거뭇거뭇해요. 그 톤이, 그 멜로우의 톤이 좀 이렇게 뭐가 포로시스라고 그러는데 구멍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건 좀 의심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좌우가 현저히 다를 때 모양이 좌우가 다를 때 그 다음에 뭔가 아웃라인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콘다이 정상 기상 딱 찍으면은 이 환자들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딱 보이잖아요. 여기 콘다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이쯤 가서 뭐 이렇게 뭔가 좀 여기가 좀 명확하게 하얀 선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되게 DJD 의심하시면 되고 CT 찍어보면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우리 민 원장님이 이제 환자를 열심히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입을 벌려주게 했는데 이제 민 원장님은 이제 왼쪽이 락킹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락킹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락킹 환자가 저렇게 스프레이해가지고 멀어지기가 걸렸다고 싶어요. 진짜 락킹 환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풀어주는 게. 그래서 보험 코드에 보면은 고착 해소 수술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턱관절 고착 해소 수술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락킹 환자 풀어주는 코드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코드에는 없는데 그 의과 코드에 가면은 그 뭐죠? 관절 수소력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관절 수소력이라는 코드가 스트레스치는 의과 코드가 있는데 적용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락킹을 풀어주려면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장님 그런 설명한 것처럼 디스크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아까 비디오 보시면 완전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걸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얘를 6번, 7번에 놓고 얘 하악을 딱 완전히 단단하게 잡아요. 머리 딱 고정시키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완전히 전내방이 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요. 이거 쉽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잘 못 넣습니다. 환자 아프기만 해요. 디스크에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 하신다고 그러면 자꾸 밑으로 내리면 안 내려지고요. 이걸 틀어야 돼요. 엄지를 누르고 여기를 앞을 당겨요.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안쪽으로. 아까 전내방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제수적으로 뚝 들어. 근데 락킹이 된 지가 한 2, 3주 지났다 안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며칠 걸려. 선생님 지금 걸렸어요. 그거 지금 볼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2주 됐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관절 수학수를 갖다 할 때 어떤 선생님들 보시면은 한 달에 내내 매일 와서 이거 합니다. 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관절 수학수는 한 2주 정도, 길어야 3주 정도, 일주일에 2-3번 집중적으로 하고 말아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방법을 취해요. 관절 수술이 있고 관절 가동술은 뭐냐면 락킹이 아니고 뭔가 얘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자꾸 움직여가지고 왜 관절 여기 안 좋으면 이렇게 계속 전액과 하면 이렇게 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이고 꺾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관절 수술이고요. 스프레인 스트레칭은 실제로 왜 하는 거냐면 그걸 이제 너무들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근육의 통증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근육을 마취하고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라는 게 통증이 왜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마요신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뭉쳐만 있으면 계속 이제 액티비티 그죠? 피로 부산물이 발생해가지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더 안 벌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취를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준 다음에 이걸 쭉 늘려서 다시 몇 번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습관 스트레치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마취를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절도 뭐 여기를 마취를 하면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락킹일 경우에는 스프레이 해가지고 그 넘기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가 캘플라이트가 있을 때 걔를 순간적으로 마취하고 넘기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마취가 되면은 넘어오니까. 그래서 김욱 선생 같은 경우에는 축두 이계신경 마취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아예 이계신경에다 마취를 버리거든요. 그러고 벌려주는데 뭐 통증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시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긴 하는데 마취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캡사이신 같은 걸 좀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 표면 마취제 발라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또 아프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락킹에서 풀어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고. 락킹에서 딱 1, 2주 안에 생긴 락킹을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오픈락에도 위험해요. 환자들 오픈락 생겼을 때 보통 어떻게 보였어요? 외과에서 배웠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환자 해보시면 알지만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제끼시고요. 환자한테 물라고 오세요. 그럼 툭 들어. 네 개. 환자를 마주보고 앉아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낀 상태에서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툭 하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제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뒤로 빠진 거를 이렇게 뒤쪽으로 제끼니까 뒤쪽 공간이 생길 거고 또 담으려고 그러면 테리고이드가 이렇게 당기거든요. 디스크를. 그러면서 툭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해보시면은 거의 그 백발백중이에요. 제 환자 중에서는 뭐 응급실에서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바로 뛰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쉬워요. 해보시면 락킹 오픈락 같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들고 하죠. 그냥 이렇게 제끼시고요. 담으려고 그러면 되게 들어가요. 어려워. 그래서 안 들어가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드릴게요. 예.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 할 때만 스프레이를 쓰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머슬즈나 일단 다 써요. 통증이 있을 때.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이라는 개념은 통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거든요. 근육 질환.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어서 못 벌리는 사람들. 그럴 때 스프레인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의 안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스프레인 스트레치 뭘로 했냐면은 프로리메센이라는 걸 했어요. 프로리메센이라는 용액이 뭐냐면 액체 상태인데 공기 중에 나오면 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뿌리면 물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줄처럼 물이 나와서 쭉쭉 뿌리고 근육의 방향대로 이렇게 쭉쭉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표면에 닿으면 기화가 되면서 이제 기화열로 이제 차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저게 됐어요. 무슨 공해 물질이 돼가지고 얘가 생산을 못해요. 프로리메센. 그래서 좀 에틸크로라이드를 이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오면 바로 이제 좀 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포커싱을 할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정말로 하려고 맘먹으면 얼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얼음을 한참 문질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뭐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할 때 너무 분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롱 같은 게 있으면 껴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또 끝에 가서 분사가 돼서 정확히 포커싱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긴 해요. 액티크라이트가. 하시면 되고 이걸 할 때는 항상 근육 방향이고요. 근데 이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쭉 그 근처에 뿌리고 그 다음에 늘려주고 아까 좀 손목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을 뺀다는 느낌이 아니고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꼭 손으로 덮어서 워밍 해주셔요. 따뜻하게 만들어요. 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뿌린 다음에 해주고는 또 따뜻하게 한 2, 3분 해준 다음에 또 뿌리고 해주고 그걸 서너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스프레인 스티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데 아까 습관수를 얘기하셨는데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찍을 수가 없어요. 환자한테.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습관 조절할 때 너 이물지 마라.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이물면 안 된다. 크렌칭이거든요. 크렌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방법은 잘 안 보이죠. 제일 쉬운 게 환자한테 입을 반쯤 벌리라고 그러고요. 뺨을 보세요. 그러면 딱 치아 그 오클루다 프레임에 맞춰서 리치가 딱 생겨 있습니다. 살짝 다물어 보면 거기 딱 껴 있어요. 이러고 힘을 주고 있으면 리치가 딱 생겨 보여요. 진짜 치아선을 밀고 심한 애들은 혀내 밀면 혀에도 이렇게 리치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리치를 보면 됩니다. 리치 있으면 되게 선생님도 혀를 이렇게 만져보셨는데 리치가 잡힌다? 크렌칭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리치가 잡힌다. 크렌칭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일단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석 관절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 이렇게 계속 꺾고 이러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이러고 있다 손을 뭐 움직이면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주느냐. 아까 조금 저하고 반대로 하시는데 저는 침을 생겨보라고 그러거든요. 침 생겨라고 침을 생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에가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못 생겨요.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 상태가 레스팅 포지션입니다. 전치부에서 2, 3mm, 구치부에서 1mm. 그런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 친을 봤을 때 친에 주름이 져 있으면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저 주름 져 있으면 리칭하고 크렌치하고 여기가 편편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환자가 또 이 벌리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이러고 있거든요.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힘을 빼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제 잘 벌린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그냥 힘을 빼라. 힘을 빼는데 여기에 힘 들어있는 체크해라. 여기. 그래서 네가 이렇게 빼고 있으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생활하다가 잠깐 생각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늘고 있거든. 그때 힘을 빼라. 그 얘기라고 자꾸 리마인드를 해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려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중간중간에 힘을 빼줘.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팔을 들고 1시간 동안 못 있어요. 그런데 10분 들고 있다가 5분 쉬고 이건 되거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파이팅 포지션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싸울 때 어떻게 하거든요. 딱 다물어지고 딱 찌그러지고 어깨 힘들 때 이게 파이팅 포지션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애들 있거든요. 이것만 풀어줘도 나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 긴장받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서 네가 대개는 뭐 열심히 할 때, 너 게임할 때, 컴퓨터 할 때, 책 볼 때 대개 너 늘 거다. 그럴 때 생각해봐라. 그럴 때 다 있으면 힘 빼야지. 힘 빼야지. 이걸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꾸 체크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렌칭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브록시즘은 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브록시즘이 있으면은 장치를 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치를 많이 끼지는 않습니다. TMJ한테 10명 오면 한 명 낄까 말까요. 대학병원에서는 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극히 수입적인 문제가 기획돼요. 아마 국악내과 치과라고 붙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광주에도 후배 하나 있는데 걔는 아주 세트입니다. 딱 첫날 오면 TMJ 차팅, 그 다음에 뭐 가나다, 그 다음에 저 파노라마, TMJ 파노라마, CT, 그 다음에 스프리트 인프레션까지 이게 세트더라고요. 걔 차트 보니까 이 세트로 들어가요. 다시 그렇게 안 하면 국악내과에 가지고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TMJ에서 스프링가 필요한 환자 저는 10명에 1명이나 2명 중에 그나마도 한두 명은 저는 그냥 안 끼고 해결하려고 해결하거든요.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뭐 이탈 같은 데 보면은
여기는 장치 안 끼고 치료해줘요. 무슨 사람도 있어요. 장치 비싸잖아요. 수십만 원씩 받는데 저는 그냥 해봅시다 하고 안 아프게 되니까 장치 안 하고 치료해줘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좀 장치 꼭 껴야 되느냐는 아닌데 그럼 브록시움 저도 좀 낍니다. 브록시움 이용 끼는데 브록시움을 낄 때 제 판단 기준은 뭐냐면 TMD 환자 장치를 꼈을 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아침에 증상이에요. 아침에 이 사람이 아프고 뭐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아프다가 뭐 세수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낄 필요가 없는데 한 뭐 밥 먹고 나서도 계속 아프고 한 서너 시 오후 한 점심 먹을 때까지 뻔하고 아프다 이러면 저는 낍니다. 그냥 그 사람이 편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그런 증상이 없으면 전 별로 안 끼고 그리고 낮에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끼라는 얘기 안 하는데요. 밤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크런칭을 하는 경우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증상이 아침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굳이 뭐 꼭 깨야 되나? 그래서 밤에 별로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낮에 조절하라고 얘기하고 그거 못하고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은 끼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텐스 아까 초음파 뭐지 이거? 텐스 하셨잖아요. 텐스를 아까 이렇게 붙이셨는데 그거는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딱 붙이면 되는데 그냥 양쪽으로 붙이죠. 보통 양쪽 다 양쪽 다 해주시고 그냥 어차피 할 건데 양쪽 붙이시면 되고요. 어깨에 그 붙여보셨어요? 손목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데나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리가 근육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얘를 팔딱팔딱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근육 내에 쌓이는 피로물질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빼내버려요.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가지 이론인데요. 하나는 그 텐스를 쓰는 이론이 근육을 계속 자극을 해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근육 내에 피로물질을 많이 만들고 그걸 한꺼번에 빼내줘. 그러니까 텐스하고 나서 찜질하고 한식도 좋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자극을 주면은 대뇌 쪽에서 통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복잡한 시어리인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라 효과는 있습니다. 통증 조절에 효과 있고요. 근데 근육에 쓰면 꽤 좋아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다음번에 나오나요? 네. 그럼 물리치료 하는 거하고 물리치료 얘기를 할까요? 예. 치료가 얘기